수학2 강의 13번째입니다. 오늘은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행렬 대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주된 내용은 행렬 간의 곱셈에 대한 4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역행렬, 그리고 행렬의 거듭제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렬들을 우리가 벌써 반학기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챕터 2의 이제 2.1 행렬 연산입니다.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요. 행렬 A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렬 A가 있는데 요게 지금 행이 m개가 있고 열이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죠. 그래서 요 크기는 이제 m by n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행렬의 전체 크기는 m by n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행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이걸 우리가 행렬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쓰고 행렬의 성분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aij는요,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a의 ij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성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분. 이걸 엔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A라는 행렬은 A1 열벡터죠. 이게 열벡터예요. 그죠? A1 열벡터, A2 열벡터 해서 이렇게 해서 A의 N 열벡터까지 이렇게 열벡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럼 A1 열벡터는 뭐예요? 이 길쭉한 이 벡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대각성분이 있는데, 이 대각성분은 영어로 diagonal entry입니다. 대각성분. 자, 그러면 이 대각성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냐면, 대각성분들은 말 그대로 여기 대각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1, A22, A33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각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대각성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올 때 잘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성분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각행렬이라는 게 있어. 대각행렬. 대각행렬은 이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비대각성분이 모두 비대각성분이 모두 0인 행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1, 3, 00 이런 게, 자, 11, A11이 1이고 A22가 3이죠. 그리고 비대각성분은 모두 제로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성분이 제로인 거 영행렬이라고 했죠. 영행렬. 영행렬은 우리가 제로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이 주어지면요, 이렇게 행의 I행, 그 다음에 J열, 이렇게 성분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행렬을 이렇게 열벡터들로 표현한 이런 행렬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렬 표기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이제 행렬의 합과 스칼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행렬에서 중요한 연산이
그 합이라는 게 있었고요. 행렬의 합. 썸이죠. 행렬의 썸. 자, 썸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죠. 이렇게 A 행렬과 B 행렬이 합이 되려고 하면 요거는 A하고 B하고가 같은 크기의 행렬이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이 서로 같다. 행렬이 같다. 즉 A하고 B하고 같다. 그럼 뭐예요? A하고 B가 크기가 같고, 그리고 각 성분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곱이 있어요. 상수곱. 스칼라 멀티플. 스칼라 멀티플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R을 스칼라로 가면 RA 요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자, RA는 어떤 의미냐면 행렬 A에다가 모든 성분들에다가 R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성분들에다가. 자, 요렇게 행렬에 대해서 기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이 있는데 예제 2번은 너무 간단한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리 1번 한번 봅시다. 정리 1번. 행렬 ABC가 같은 크기여야 돼요. 같은 크기. 행렬이고, 그리고 R과 S는 스칼라일 때 다음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B. A 행렬과 B 더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각각의 성분들을 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B 더하기 A하고 같아요. 그죠? 성분들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는 거는 우리가 순서를 바꿔도 값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B, C가 있는데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B하고 C를 더하고 A를 더하는 거랑 이게 같다는 거죠. 어차피 더하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죠? 결국은 A, B, C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더하는 거는 숫자를 더할 때 있어서 A하고 B를 더해서 그 다음에 C를 더하는 거랑 B하고 C를 더한 데다가 A를 더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영행렬 했다니까 A다. 그죠? 이러한 영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행렬 A 더하기 B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 스칼라배 R을 하는 거랑 각각 R배를 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칼라를 RS가 있는데 요 스칼라를 한 번에 더해서 A를 곱하는 거랑 각각을 A에 곱해서 더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곱하기예요. A 행렬에다가 S라는 스칼라를 곱한 다음에 R을 곱하는 거랑 RS를 스칼라를 곱해서 A에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곱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 했었죠. A, X equal B라는 거 했었어요. 그죠? 요건 뭐예요? X 벡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하면 그게 B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행렬에서 그 선형 변환으로 볼 수도 있죠. 벡터 X에다가 뭐 A를 곱하면 그게 이제 B로 변환된다. 아니, 여기 나오는 스몰 b로 변환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자, 벡터 x에다가 행렬 b를 곱하면, 그죠? 그게 어떻게 돼요? x라는 벡터가 b에 의해서 회전되거나 또는 길이가 변하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x로 변환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다시 행렬 a를 곱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이 벡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x에다가 b를 곱한 bx가 되죠. 자, 여기에다가 다시 a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a, bx하고 같아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x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에 있는 x가 b가 곱해주면 이게 bx가 되죠. 이렇게 b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bx에다가 다시 a를 곱해요. 그러면은 이 a에 대한 거는 이 부분이 또 정의역이 되는 거죠. 여기다 a를 곱하면 bx에다가 a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bx 앞에 a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한 거랑
또는 한 번에 x 한 번에 정의역에서 한 번에 이거를 a, b를 곱한 행렬 a하고 b를 곱한 이거를 한 번에 x에다가 변화시키는 거랑 어떻게 됐냐는 거냐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a, b, x가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가 같냐면 a, b, x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x에다가 먼저 한번 여기서 볼게요. x를 b를 곱해서 변환을 시킨 그 결과에다가 다시 a를 곱해서 변환을 시키는 거는 x에다가 ab 곱한 걸 한목에 하는 거, 한목에 변환시키는 거랑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b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b 곱하기 x는요. 요거 행렬 곱하기 벡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행렬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1차 결합일 때 개수는 요 x 벡터의 그 성분들이 되기 때문에 요건 다시 쓰면 요거는 우리가 x1 b1 더하기 x2 b2 요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x의 성분수까지 갔죠. 그래서 여기 p개의 성분이 있다고 하면 xp, bp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a를 곱해서 변환을 시킨다고 하면 이 결과 앞에다가 a를 곱하는 거죠. a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bx가 되고, 자, bx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1은 요거는 이제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값이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 그대로 한번 적어 볼까요? 요거 그대로 앞에다가 a를 곱하면 여기다가 a를 다 곱한 거랑 똑같죠? 그럼 요거는 x1 b1 여기는 a에 x2 b2 이렇게 되고 a에 여기는 xp bp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x1은 스칼라입니다. 그죠? 스칼라기 때문에 여기 다 앞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자, 어떻게 되냐면 x1 a b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x2 a b2 이렇게 나옵니다. 다 더하면 자, 여기는 a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xp가 먼저 나오고 a bp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를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a 곱하기 bx는 요게 뭐예요? 행렬 곱하기 벡터기 때문에 이것도 열 벡터들이죠. 요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가중치는 뭐예요? 가중치는 이 벡터 x의 성분들이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행렬로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여기 밑에 표시한 벡터들의 1차 결합이기 때문에 A, B1, A, B2, A, B, P 이것과 이 X 벡터 이거의 1차 결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 주어진 A, BX는 요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A 곱하기 B 요게 뭐하고 같냐면 이게 A, B 하고 같거든요. 요게 X가 돼요. 따라서 뭐가 있냐면 A, B는 행렬 A,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B1, A, B2, A, B, 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행렬 A하고 B를 곱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결과의 열 벡터들은 뭐냐 하면 A 행렬과 B의 열 벡터들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벡터를 여기 두 개의 행렬을 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4페이지에 있는 정의를 한번 봅시다. A가 MN 행렬이고 B가 B1에서부터 BP를 열벡터로 갖는 MP 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A는 M N 행렬이고 B는 이게 N 곱하기 P 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하고 B가 정의가 되나요? 앞에 오는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뒤에 오는 행렬의 행의 개수하고 같아야 되죠. N하고 N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M 곱하기 P 행렬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거는 바로 A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A는 그대로 두고 B를 우리가 여기처럼 열벡터로 씁니다. 열벡터로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열벡터는 뭐가 되냐면 A하고 B1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열벡터는 뭐냐면 A하고 B2의 열벡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P번째 열벡터는 A, B, P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행렬이 N by N 행렬이고 B가 이렇게 열로 B1에서부터 BP까지 열로 갖는 MP 행렬일 때 곱 AB는 그 열이 이렇게 A, B1에서부터 A, BP인 M 곱하기 P, M by P 행렬이다. 자, M by P 행렬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둘 게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앞에서 먼저 B로 먼저 우리가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A로 변환했던 이 변환들이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합성했다고 했어요. 컴포지션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합성한 매핑들이 요거는 선형 변환이에요. 왜 선형 변환이냐면 이 선형 변환들을 봤더니 그 표준 행렬이 이렇게 행렬이었어요. 그죠? T가 이 선형 변환 T의 표준 행렬을 우리가 A라고 이야기했었죠. 뭐 R, N에서 이렇게 R, M으로 갈 때 이거의 그 표준 행렬 요걸 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선형 변환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요거의 변환을 이렇게 표준 행렬로 나타냈으면 요거는 선형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B로 먼저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했던 그것도 합성 매핑이 되는데 그것도 선형 변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표준 행렬이 AB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 곱은 이제 뭘 나타내냐 하면 선형 변환들의 합성에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렬을 우리가 A 곱하기 B를 했다면은 주어진 벡터를 B로 먼저 변환시키고 그 변환된 걸 다시 A로 변환시켰다. 그래서 요거는 composition of linear transform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행렬 곱 A 곱하기 B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벡터를 B로 변환시키고 이어서 A로 변환시키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제 3번을 한번 보면요. A가 주어져 있고요.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자, 예제 3번인데 A가 2, 3, 1, 마이너스 5고요. B가 4, 1, 3, 마이너스 2, 6, 3이라고 칩시다. A, B는 뭐하고 같냐?
A, B는 A 곱하기 B. 자, 요거는 A가 2x2고요. 요거는 2x3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2x3가 되겠죠. 자, A 곱하기 B는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들 이걸 쭉 다 해볼 필요는 없고요. 이건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의 첫 번째 열 벡터는 뭐다? 이거는 A 곱하기 B1이라는 거예요. B의 첫 번째 열 벡터. 두 번째는 A 곱하기 B2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A 곱하기 B3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알게 되면 여기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기 나오는 A, B의 이 세 번째 third 컬럼은 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다. 서드 컬럼만 먼저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여기 나오는 서드 컬럼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A 곱하기 2, 3, 마이너스 1호 곱하기 뭘 하면 돼요? B의 세 번째 열.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뭐하고 같냐 하면 6에 2, 1 더하기 3에 3 마이너스 5하고 같죠. 계산해보면 6이 12 더하기 3, 3은 9니까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1이 6 되고 마이너스 15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따라서 A, B의 세 번째 행은 21과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행렬의 그 곱을 계산할 때 그냥 전체를 그냥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산하는 이런 방법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지만 특정한 컬럼이 얼마냐, 특정한 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A 곱하기 B를 봤을 때 특정한 행을 특정한 열이죠. 특정한 열을 알고 싶을 때 자,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A 곱하기 B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열의 그 열 벡터들 그것들의 행과 벡터의 곱으로 행열과 벡터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제 3번이고요. 자, 다음은 자, 이런 행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A하고 B가 곱해주면 이제 C가 되죠. 그죠? 그러면 뭐 A가 이렇게 A가 m by n이고요. B가 이건 B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B는 m by P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C가 되는데 C는 m by P가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C의 2번, 3번 항은 어떻게 계산돼요? C의 2번, 3번 항.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다른 건 관심 없고 C의 2번, 3번에 해당되는 성분은 무엇인가? 이 성분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요. 계산할 때 A의 두 번째 열. 그래서 요거는 로 2번 of A 이 행 벡터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B의 이거는 컬럼 3 of B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원소들과 성분들과 그리고 B의 세 번째 컬럼에 있는 이 성분들 사이에 내적들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AB 계산을 위한 행열 규칙, 행과 열 규칙, 로우 컬럼 룰이에요. 자, AB가 정의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A, B, IJ는 뭐냐면 행열 AB의 IJ 성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A가 MN 행열이면 자, 다음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N이라는 거는 A 행열의 열의 개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AB의 IJ 성분은 뭐냐 하면 A의 I 행과
B의 J열을 서로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행 벡터에 해당되는 A의 I행의 성분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게 N개죠. 그 다음에 B의 컬럼 J에 있는 성분은 몇 개예요? N개죠. 그래서 이게 N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결과는 자, AB의 IJ 성분은 바로 A의 I번째 행과 그 다음에 B의 J번째 열을 서로 내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내적입니다. 내적. 이거는 inner product. 뭐냐면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A의 I1이라고 하면 뭐예요? A 행렬의 I번째 행의 첫 번째 성분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 B의 IJ를 무슨 의미예요? B의 첫 번째 행의 J번째 열이죠. 여기 나오는 요 성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성분과 요 성분을 두 개를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I2는 뭡니까? I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있는 이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2J는 뭐예요? 두 번째 행의 J번째 열이죠. 그러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곱해서 쭉 끝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A, B의 IJ 성분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 있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쓸 때 어때요? 엄청 많이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동일한 숫자들을 어떤 첨자들을 바꿔가면서 그 첨자를 바꾼 다음에 또 더하기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여기 나오는 시그마 기호입니다. 이게 바로 시그마 기호예요. 시그마 기호인데, 자, 요건 한번 봅시다. 요 시그마 기호는 이렇게 첨자들이 바뀌면서 쭉 더해지는 것들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볼 때는 이게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양들이 두 번째 나오는 줄에 나오는 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간략하게 시그마 기호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K를 여기 1을 집어넣습니다. K를 1을 집어넣으면 AI1 BIJ 됐죠?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자, K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K를 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더하기 됐고 AI2 B2J 두 번째 양 나오죠. 또 더하고 그 다음에 K를 세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K를 N까지 가요. 그러면 위에 나온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긴 표현을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렬에서요, 앞에서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러면 요거는 예제 5번이 되는데요.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을 한번 앞에서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제 5번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던 A, B 중에서요, 1행 3열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A, B의 1행 3열 또는 이거는 A, B의 1,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A, B의 1행과 3열 요건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거는 A의 1행을 생각해 봅시다. A의 1행은 뭐예요? 2, 3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뭘 계산하냐면 내적입니다. 내적은 뭐냐면 자, 요렇게 씁니다. B의 3열이에요. B의 3열은 뭡니까? 6, 3이죠. 6,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의 내적은 뭐냐면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6이 12 더하기 3, 3은 9에서 21입니다. 그래서 A의 1, 3, A의 1, 3, AB의 1, 3은 뭡니까? AB의 1, 3은 1행 3열. 네, 이거였죠. 바로 21이었죠. 그래서 21이 계산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2행 2열
2행 2열.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AB의 2행 1열은 결국은 이거는 AB의 성분으로 보면 2입니다. 이거는 A의 2행은 1-5죠. 그 다음 B의 2열은 뭡니까? 3-2죠. 이거를 내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성분과 이 성분 내적합니다. 1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이건 1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확인해 보면 자, AB의 2,2 성분은 13인 걸 우리가 예제 5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행렬의 곱에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벌써 뭐냐면 첫 번째 A 곱하기 B에서 어떠한 특정한 열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설명했고, 이번에는 A 곱하기 B를 했을 때 특정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A 곱하기 B의 행에 관한 성질인데, 그러면 A하고 B를 곱했을 때 특정한 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A하고 B를 곱했습니다. A하고 B를 곱했는데 i번째 로는 어떻게 될 거냐? i번째 로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계산하는 데는요, 간단합니다. B는 그대로 오고요. 행렬 A의 i번째 행 곱하기 B를 하면 AB의 i번째 로가 됩니다. 자, 그걸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제 6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의 두 번째 성분들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A 곱하기 B의 두 번째 성분. 자, A가 지금 얼마입니까? 크기가 4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B는 3 곱하기 2입니다. 따라서 A, B를 곱하면 이거의 크기는 뭐가 돼요? 4 곱하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4 곱하기 2가 되고, 그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긴 어떤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행이 있고, 두 번째 행이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두 번째 행의 성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자, 여기 들어가는 성분들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성분이 하나 나올 것이고, 왜냐면 4행 2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성분이 하나 있을 거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0은 어떻게 나옵니까? 0은? 자, 0은 어떻게 계산돼요? 0은? 먼저 동그라미부터 해볼까요? 자, 이거는 몇 행? 이거는 AB의 어떻게 됩니까? AB의 2,1이죠. AB의 2,1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A의 2행과 A의 2행은 뭡니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B의 1열이에요. B의 1열은 뭡니까? 4, 7, 3이죠.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3, 7이 21,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자, 21 빼기 16이니까 5가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부분은 5가 된다는 거고, 네모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모 부분은 A, B의 이거는 2, 성분이죠. 2,2 성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곱해질 때 뭐에 곱해져요? A의 2행에 대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B의 두 번째 열이니까 마이너스 6, 1,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되고, 더하기 3 빼기 4, 2, 8이 됩니다. 그죠? 그럼 1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행의 성분들은 바로 5하고 1이었어요. 5하고 1이었습니다.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자, 두 개 성분을 계산했을 때 보면 A 부분에서는 A의 두 번째 행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B 부분에서는 뭐예요? 4, 7, 3, 마이너스 6, 1, 2 두 개의 열 벡터가 다 사용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를 계산을 해서 이거에 i번째 로를 찾아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A의 i번째 로 곱하기 B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4였고요. 그 다음 B는 4, 7, 3, 마이너스 6, 1, 2였죠. 자, 이거는 1 곱하기 3이고요. 이거는 3 곱하기 2입니다.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1 곱하기 2가 되겠죠. 1 곱하기 2. 자, 1 곱하기 2니까 1 곱하기 2. 어디에요? 바로 1 곱하기 2가 바로 여기 나오는 A, B의 두 번째 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답은 이게 5하고 1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행렬의 곱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행렬의 곱을 바라보는 방법, 행렬 AB를 바라보는 방법. 첫 번째, AB의 열벡터. 이거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돼요? 이거는 A, B1, A, B2 해서 A, B, P까지. 이렇게 보면 A, B의 열벡터, 특정한 열벡터는 요게 있는 것만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A, B의 어떤 IJ 성분입니다. A, B, IJ 성분.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A의 I번째 행과 그 다음에 B의 J번째 컬럼을 내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AB의 행벡터. 어떤 특정한 행, 요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I 행번. AB의 I번째 행벡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 A 곱하기 B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A 곱하기 B를 바라볼 때 무턱대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내가 A하고 B를 곱했을 때 결과로 나오는 게 행벡터를 봐야 되느냐, 성분을 봐야 되느냐, 또는 열벡터를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저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정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렬 곱의 성질. 자, A가 mn 행렬이고요. m by n 행렬이고 B와 C가 어쨌든 그 아래에 기술된 합과 곱이 정의되는 크기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 B, C라는 게 곱해질 수 있는 크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행렬 A, B, C를 곱하면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곱할 거예요? A에다가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C를 곱한다고 생각하겠죠? 갈로가 없으면. 근데 그 결과나 자 A, B, C가 있으니까 A에다가 B를 곱하고 그 결과에다 C를 곱한다고 생각할 건데 자 그러면 그거를 갈로를 써서 표현하면 이겁니다. A,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B하고 C를 먼저 곱하고 그 이후에 A를 곱해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곱셈의 결합 법칙 Associative Law of Multiplic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결합 법칙인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행렬은요 주어진 순서만 맞으면 갈로를 어디에 갖다 붙이든지 상관없어요. 즉 조금 더 복잡한 거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A, B, C, D가 있으면 이거는 갈로를 이렇게 갖다 붙여도 똑같고요. A, B, C, D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A, B, C, D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A, B, C, D라는 순서만 유지되면 갈로는 어디에 붙이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다 똑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left distributed law인데 왜냐하면 이게 A가 왼쪽에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B하고 C를 더한 행렬에다가 A를 곱한 거나 A, B 더하기 AC 한 거나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분배 법칙 right distribute law입니다. 오른쪽에 A가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BA 더하기 CA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스칼라가 있을 때 A, B를 곱해서 R을 곱하는 거랑 A에다가 R을 곱해서 B를 곱하는 거랑 또는 RB, R을 B에다 곱해서 A를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행렬 곱에 대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거든요. 항등 행렬. 자, 보면 A에다가 계산이 되어지는 아이덴티티 행렬을 곱하는 거나 그 다음에 A에다가 뒤의 크기에 해당되는 N에 해당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나 둘 다 요거는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막상 또 유도될 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Associative Law of Multiplication, 결합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이런 내용들은 잘 여러분들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A, B와 BA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A, B가 임의로 주어지게 되면 이 A, B 계산 순서로는 그 매트릭스 크기가 계산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BA가 크기가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일반적으로 A, B 곱한 거하고 BA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A하고 B가 각 AC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행렬이 아니라 수라고 보면 A, B가 같고 AC가 같으면 요거는 B하고 C도 같은 게 일반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일대는 참이 아니에요. 행렬일 때는 참이 아닙니다.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AB가 0행렬이 되면요. 이거는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이게 A 0 또는 B 이퀄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가 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행렬의 거듭 제곱이에요. 우리 119페이지입니다. Powers of Matrix. 그래서 우리가 Powers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뭔가를 곱하는 거듭 제곱을 나타냅니다. 행렬의 거듭 제곱.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정방 행렬, 행과 열의 크기 같은 그 행렬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곱해야 되기 때문에 행과 열의 수가 같아야 돼요. A가 n by n 행렬이고 K가 양의 정수일 때 A의 K승은 그죠? 다음과 같이 K개의 A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A의 2라고 하면 이거는 A 곱하기 A를 한 거고요. A의 3라고 하면 A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K개가 있으면 AK가 되고, 자, 그러면 K가 제로라면,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아이덴티티를 나타냅니다. K가 제로라면 A0X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0는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위 행렬에는 아이덴티티이죠. 요거는 1, 1, 1 요런 형태의 행렬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게 행렬의 거듭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 행렬의 전치 행렬입니다. 전치 행렬. 자, MN 행렬에 대해서 A의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자, A가 m by n이면 요거의 전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서로 전치입니다. 이것도 전치는 우리가 A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로 나타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n by n이 됩니다. 행과 열이 바뀌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떤 행렬의 전체 행렬을 구성하라고 그러면 원래 있던 행렬의 열을 열 벡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래 위로 돼 있던 것을 첫 번째 열 벡터를 전체 행렬의 첫 번째 행 벡터로 가져가면 됩니다. 원래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를 전체 행렬의 두 번째 행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돼요. 즉 열들이 대응되는 A의 행들로 구성된 것이다. 행과 열을 서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예를 먼저 들어보면 A가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열 벡터를 A의 열 벡터를 행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A, C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열 벡터를 가지고 오면 되죠. B, D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 트랜스포즈의 또 전체 행렬은 A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행 벡터를 열 벡터로 가지고 오면 되고 두 번째 행 벡터를 두 번째 열 벡터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B가 있습니다. 예제 8번입니다. 이거는 예제 8번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요거는 B가 3/2입니다. 3/2고 마이너스 5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이고요. 0, 4입니다. 자, 이거의 트랜스포즈를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트랜스포즈는 첫 번째 행을 어떻게 가져가면 돼요? 첫 번째 열로 가져가면 돼요. 마이너스 5, 1, 0니까 마이너스 5, 1, 0로 가져가면 되고 두 번째 열 벡터를 트랜스포즈의 두 번째 행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2, 마이너스 3, 4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럼 크기가 어떻게 돼요? 2 by 3가 됩니다. 바뀐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정리 3번은 전체 행렬에 대한 어떤 그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래 어떤 A가 있을 때 그거의 전체 행렬을 다시 전체한다. 그러면 처음에 행과 열을 바꿨는데 또 한 번 행과 열을 바꾸면 원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렬을 두 개를 더해서 그거의 전치를 계산하면요. 각각의 전체 행렬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잘 까먹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A, B를 더해서 트랜스포즈를 하는 거는 각각을 트랜스포즈 하면 해서 더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R, A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는 요거는 트랜스포즈를 해서 R을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R은 모든 성분을 크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하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A 곱하기 B를 트랜스포즈해요. A하고 B 행렬의 곱을 한 거를 트랜스포즈를 하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바뀌어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쓰이는 겁니다. 행렬들의 곱에 대한 전체 행렬은 저죠. A 곱하기 B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전체 행렬을 구해서 순서를 역순으로 곱한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3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전체 행렬을 구해서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챕터 2의 첫 번째 나오는 행렬 연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끝냈습니다. 자, 이어서 2.2절에 역행렬이 나옵니다. 역행렬이 나오는데 일단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역행렬은요. 우리가 지금 그냥 실수를 가지고 그거에 역수를 곱하면 우리가 1이 되는 것처럼 행렬도 그 행렬에다가 역행렬을 곱하면
그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역행렬, 영어로는 inverse matrix라고 하고요. 저 고등 선형 대수학에서는 행렬 A가 이처럼 n by n, 즉 행과 열의 개수가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행렬을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합니다. pseudo inverse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때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과 열이 같은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행과 열이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방행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방행렬 A가 다음을 만족하는 행렬 C가 존재할 때 그걸 가역적이라고 한다. invertible. 역을 취할 수 있다. 그죠? invertible. 가역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A가 있는데 어떤 C를 곱했을 때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왼쪽이 곱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A가 n by n이기 때문에, 그 다음 A의 오른쪽이 곱해서도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요. 이러한 C가 존재할 때, 그죠? 여기서 I는 n by n의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대각 성분이 1이고 비대각 성분은 제로인 대각 행렬이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요럴 때 C를 가지고 C는 A의 역행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요,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A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죠? 우리 마치 X의 마이너스 1승 쓰듯이 행렬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고요. 이거 곱하기 A 하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고, 또는 이게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다 이렇게 곱해도 이게 I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역행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역적이다. 행렬 A는 가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영어로는 invertible이라고 하고요. non-singular라고 얘기도 합니다. non-singular. 만약에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A는 우리가 싱귤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귤러하다. A는 싱귤러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하고요. 또는 이거는 not invertible 이렇게 합니다.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A가 가역적이다 하면은 A는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냐면 가역행렬 또는 우리가 이거를 정칙행렬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A가 싱귤러하고 not invertible하면 비가역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이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걸 A 인버스라고 하면 A 인버스 곱하기 A는 아이덴티티, A 곱하기 A 인버스도 아이덴티티. 그럼 이 A를 가지고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버터블 하다고 하고 난싱귤러라고 하고요. 인버터블 한 걸 가지고 가역행렬, 그리고 난싱귤러한 것을 정칙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A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A는 싱귤러하거나 not invertible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싱귤러한 경우를 특이행렬, 그 다음에 not invertible 하는 것을 비가역행렬이라고 그렇게 또 한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x2 행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x2 행렬 정리 4번. A가 이처럼 2x2 행렬로 주어졌어요. 2x2 행렬 A, B, C, D로 줬을 때
이 ABCD로 주어지면 이제 ABCD의 값에 따라서 A가 가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싱귤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요겁니다. A 인버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나오는 AD 대각선의 AD 마이너스 이쪽 대각선 BD 분의, 자 AD의 위치가 바뀌고요. AD의 위치가 바뀌고 BC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걸 가지고 2x2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역행렬인데 이렇게 주어질 때 A 인버스가 정의가 안 되려고 하면요, 여기 나오는 분모가 0이 되면 이게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여기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모의 값 AD-BC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디터미넌트 A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 2시간 정도 뒤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2x2 행렬에서 AD-BC를 우리가 디터미넌트, 그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가 0이면 A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이거는 가역적이지 않고 싱귤러하고 A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행렬 A가 가역적이다, 난 싱귤러하고 인버터블하다 하기 위한 필요적 조건은 뭐냐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것과 이게 뭐가 있냐면 A의 인버스하고 이렇게 연관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거하고 열벡터들의 1차 결합, 열벡터들의 1차 종속, 1차 독립, 이런 게 또 연관이 됩니다. 또 디터미넌트가 있냐에 따라서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동차계가 해가 무한히 많냐 없냐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형대수학에서 하는 모든 개념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제 2번을 한번 보면요. 예제 2번은 A가 3, 4, 5, 6입니다. 이거 역행렬 구하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에서는 그냥 이 공식대로 쓰면 됩니다. A 인버스는 뭐 AD-BC죠. 그럼 AD면 3 곱하기 6 빼기 BC니까 4 곱하기 5가 되고 분의 1, 위치는 6, 3이 바뀌고 부호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20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고, 여기는 6,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죠. 계산해 보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2, 여기는 2분의 5,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자, 요게 A 인버스입니다. 요게 A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가 3, 4, 5, 6이었고 A 인버스가 마이너스 3, 2, 2분의 5,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거의 첫 번째 행과 이것 첫 번째 행열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첫 번째 열입니다. 그죠? 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 4, 20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5, 4, 2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18 더하기 20이니까 2분의 2가 되고, 예, 이거는 1이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은 요거는 3, 4 하고 이렇게 계산되니까, 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렬의 두 번째 열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3입니다. 계산해보면 6이고요. 6입니다. 제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이게 0,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서로 역행렬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5번 한번 보겠습니다. A가 n/n 가역행렬이다. 가역행렬이면 무슨 뜻이에요? 역행렬이 존재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임의의 B에 대해서 방정식 AX = B는 유일한 해를 가진다. 한번 볼까요? 자, AX = B라는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A가 가역행렬입니다. 가역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똑같은 행렬을 곱해요. 이렇게 A 인버스를 곱해요. A 인버스를 곱했더니 얘네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 역행렬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X는 A 인버스 B이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X가 A의 인버스 B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A가 n/n 행렬의 가역 행렬이면 유일한 해 X = A 인버스 B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해가 존재할 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그 해를 이렇게 A 인버스 B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쓰는 행연산보다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행연산을 통해서 구합니다. 어쨌든 정리 5는 정방행렬이 가역행렬이면 AX = B는 유일한 해 X = A 인버스 B를 갖는다 라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6번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가 가역행렬이면 즉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인버스도 가역적이다. 그죠? 그래서 A의 인버스를 다시 인버스를 취하면 이게 A가 됩니다. A의 트랜스포즈를 다시 트랜스포즈를 하면 A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같은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n/n 가역행렬이면 두 개를 곱해도 가역이 되고요. 그리고 AB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AB의 역행렬은 A 곱하기 B를 해서 그것들을 인버스를 계산하면, 자, 요거는 B 인버스 A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면요. 자, A, B의 인버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B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먼저 내가 어떻게 뭘 곱하냐면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A, B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A, B라는 행렬에다가 그 뒤에다가 이 행렬을 곱했습니다. 그 곱하면 자, 순서가 A, B, B 인버스, A 인버스죠. 그런데 순서는 유지되고 순서만 유지되면 괄호는 어디든지 먼저 넣어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B하고 여기 나오는 B 인버스를 먼저 계산하면 B하고 B 인버스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요거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건 A 인버스가 되죠. 자, 그러면 인버스 A가 있고 A 인버스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하면 그냥 A죠. A 곱하기 A 인버스는 I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이 AB의 역행렬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B의 역행렬은 B 인버스 A 인버스다 라는 겁니다. A가 가역이면 그 A의 트랜스포즈도 가역이다. 그러니까 A가 가역이라는 거는 A가 인버스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A 트랜스포즈도 그게 역행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A 인버스의 전체 행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하고 같다.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하고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왜 그런가 한번 보면요. 요게 왜 그런지를 보면 A의 트랜스포즈의 자, A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가 있으면 여기다가 A 트랜스포즈를 한번 곱해 볼게요. 자, 트랜스포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볼 때 A 곱하기 B 전체의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트랜스포즈 순서 바꾼 것 같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순서가 요게 먼저 왔기 때문에 요걸 D로 보내고 요게 먼저 요렇게 올 수 있죠. 요거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은 뒤에 거의 트랜스포즈 그다음 앞에 거의 트랜스포즈 이거 뭐예요? 요게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따라서 요게 서로 역행열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요것과 요것의 역행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의 역행열이죠. 따라서 A 인버스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계하고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n 가역행열들의 곱은 가역적이고요. 그 역행열들은 그들의 역행열들을 역순으로 곱한 것이다. 그래서 요게 또 3개짜리에 또 적용이 됩니다. 즉 A, B, C 전체의 인버스는 이게 C 인버스, B 인버스, A 인버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계는 트랜스포즈에서도 있었고요. 역행열 관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리 6번 128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나오는 행렬, 기본 행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